모델 개발하는데 10년에 걸쳐서 1,000억 들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실패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만들어냈습니다. 국가기상 슈퍼컴퓨터는 기상 예보를 생산하는 슈퍼컴퓨터를 설치, 운영, 관리하는 기관이고요.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직원이 한 1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들이 가장 느끼기에는 핸드폰을 보시면 이전에는 비가 온다 정도였는데 지금은 몇 시에 어디까지 오냐까지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슈퍼컴퓨터 힘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런 기반이 슈퍼컴퓨터에 쓰는 소프트웨어인 수치 모델을 우리나라가 개발한 것도 크죠. 전 세계 10개밖에 없는 나라에서 저희가 개발했으니까. 예보를 살펴보시면 이전에는 그냥 중부지방에 한때 비, 그다가 이제 좀 공간적으로 돼서 오후, 오전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1시간 간격으로 오창에 비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온다. 그 양이 많은 비, 적은 비가 아니라 5mm, 10mm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슈퍼컴퓨터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정부 행사를 예를 든다고 하면 행사를 할 때 외부 행사, 내부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뭐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 내부에서 할 것인가 외부에서 할 것인가 있는데 이제는 정부 행사가 잡히게 되면 가장 먼저 기상청에 연락이 옵니다. 그날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행사가 뭐 2, 3일 전, 일주일 전에 잡히니까 그때 날씨가 어떤지를 저희한테 물어오면 저희가 알려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쓰죠. 오후에 비가 올 테니까 행사 있으면 뭐 오전에 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할 정도로 예보의 정확도나 신뢰도는 많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같은 경우는 거의 실시간으로 저희가 줄 수 있고요. 가장 일반인들이 느낀 게 행안부 같은 경우에 재해 관리 차원에서 할 때 보면 저희가 자료를 다 줍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어느 쪽이 재난 위험이 있으니까 미리 가서 대비할 수 있게 전국의 공무원들한테 미리 대기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주는 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6위쯤 된다고 합니다. 기술력이. 유럽 모델을 100점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한 90점 정도 돼요. 지난 태풍 같은 사례에서 보셨겠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모델이 전체적으로는 점수가 낮지만 어떤 특정한 경우는 오히려 잘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기술력 습득과 기술 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델 개발하는데 10년에 걸쳐서 1,000억 들었습니다. 1년에 100억씩 10년에 1,000억. 그 직원이 120명이 붙어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실패할 거라고 그랬어요. 사실 기상청에는 저도 사실은 좀 의심했었고 외국에서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당당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지금 청장님께서 그 사업을 만드셨는데 그거 설득하기 위해서 기재부를 다니고 뭐 예산 담당 다니면서 다 회의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들어냈습니다. 외국이나 담당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가장 애써서 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전문센터로 지정됐는데 그 전문센터가 지정된 분야가 뭐냐면 기상뿐만 아니라 기후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요새 뭐 미세먼지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는 게 어디서 미세먼지가 나오면 그게 얼마나 퍼지고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도 예측하는 건데 그 분야에도 슈퍼컴퓨터가 활용이 되고 있고 오늘 날씨도 보셨겠지만 겨울철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게 결국에 기후 환경인데 그 기후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2000년도부터 그런 날씨를 알아야 되니까 기후 쪽으로도 많이 활용합니다. 지금부터 이런 날씨가 주어지면 내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30년 후에 우리 자손들의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계산해 주는데 그런 부분에도 슈퍼컴퓨터가 쓰여집니다. 기상청 공동활용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상기후 환경 분야 연구 지원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분야에 있어서 전산자원 계산할 게 양이 많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작년만 해도 113명한테 저희가 공동활용을 지원을 했어요. 논문 성과도 굉장히 대단한데 2022년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SCI 논문이 23건, SCI 논문도 5건, 그리고 117건의 합술 발표가 있을 정도로 전체 176건의 그 성과를 내게 저희가 도와줍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거나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하면 한 달 걸릴 걸 슈퍼컴퓨터를 이용하면 2~3시간이면 되거든요. 대기업에서도 조금씩 이제 그런 수요가 있어서 슈퍼컴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기반시설 보셨겠지만 도입은 어렵지가 않아요. 한 번 돈을 쓰면 되는데 근데 그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비용 전기료만 해도 장난 아니게 들고 그 유지 관리 인원을 관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많은 대기업들이 주저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다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언제든지 설치 기술, 운영 기술,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니까 그런 소프트웨어 운영 기술, 관리 기술은 저희가 많이 있어서 얼마든지 제공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지금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4개 정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에 하나, 일본에 하나, 미국에 2개. 그 정도로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슈퍼컴퓨터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이 갔기 때문에 양자 쪽은 우리나라가 또 빠르게 또 선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양자 컴퓨터하고 기존의 컴퓨터가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양자 컴퓨터에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상 분야의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4, 50년 동안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4, 50년 동안 만들어진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 우리가 직접 개발한 그 모델을 양자 컴퓨터에 맞게 프로그램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이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바꿔줄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되고, 그 양성을 한 다음에 기존에 있는 우리가 예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바꿔줘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일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인력을 서서히 지금 양성하려고 워크숍도 하고 대학교 전문가들 모셔다가 수업도 듣고 천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씨 예보를 이제는 기상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기후라는 관점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이런 국가정책 수립에 기상청이 적극 더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책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저 슈퍼컴퓨터 센터는 그런 자원이 있으니까 그런 외부의 사용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문호 개방에 따라서 그분들이 더 좋은 연구 성과를 내고 그 연구 성과가 국가 정책에 좋게 이바지할 수 있게 저희는 적극 지원해야 되는 것이 국가기상 슈퍼컴퓨터의 사명이고 역할이고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